안녕하세요. 필름 누아르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영화는 단편 영화 더 체어라는 영화입니다.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영화를 본 지 한 2년 정도 된 것 같거든요. 근데 중간중간 어떤 특정한 장면들이 뇌리에 박혀 있는지 다시 보는데 기억이 나더라고요. 영화 분량은 25분 정도 되는 짧은 영화인데 아주 강렬한 인상을 준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럼 영화 스토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화가 시작되면 도로 모퉁이에 낡은 의자가 하나 보입니다. 그걸 이 영화 주인공인 리스라는 남자가 차를 타고 가다가 이게 뭐지? 누가 버린 건가? 하고 그냥 차 트렁크에 싣습니다. 뒤에 어떤 할아버지가 뻔히 쳐다보고 있는데 이 의자가 버린 건지 잠시 둔 건지 모를 텐데 그냥 차에 싣더라고요. 아무튼 의자를 자기 차에 싣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어딘가로 전화를 거는데 아마 여자친구인 듯해 보입니다. 차 조수석에는 꽃다발 하나가 실려 있고 그 통화를 하면서 나 지금 가고 있어 그리고 선물도 하나 준비했어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이게 여자친구 선물을 길거리에서 주운 의자를 선물한다는 게 좀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들지만 아무튼 그렇게 집에 도착합니다. 집에 와보니 아직 여자친구는 도착을 안 한 것 같고 주워온 의자를 거실에 이렇게 두고 사온 꽃을 꽃병에 넣고 있는데 그때 마침 여자친구가 도착합니다. 여자친구가 배고파 음식 사온 거 있어? 하면서 들어오는데 그 남자친구인 리스가 그 전에 선물이 있어 하면서 꽃을 먼저 여자친구에게 줍니다. 결혼 6개월 축하해 라고 말하는데 아마 결혼 기념일인가 봐요. 결혼 기념일을 개월수마다 하는지 궁금한데 신혼이라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그런지 소소하게 이벤트를 하는구나 싶더라고요. 리스는 선물을 하나 더 준비했어. 그렇게 거실에 놓은 의자를 짠 하고 보여주는데 여자친구가 이게 뭐야? 하고 좀 놀라니까 리스가 오다가 주웠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자친구는 당연히 반응이 좋을 리가 없죠. 주워온 건 둘째치고 의자가 좀 오래된 의자거든요. 좀 더러워도 보이고 누가 쓰던 건지도 모를 의자를 가져온 거니까 여자친구는 기겁을 하고 다시 갖다 놓으라고 신경질을 막 냅니다. 주인공 리스는 의자에 앉으면서 이거 봐, 난 마음에 드는데 너도 있다 보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을 거야. 그냥 의자일 뿐인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해? 이런 식으로 서로 언쟁을 벌이고 있는데 갑자기 의자와 함께 의자를 주었던 그 도로가로 주인공이 이동됩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 얼이 빠져있는 주인공 리스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얼른 차에 타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차 트렁크도 열려있고 뒤에 그 할아버지도 똑같은 위치에 있는 걸 보니 아까 의자를 주었던 그 시점으로 돌아간 것처럼 보여요. 일단 의자를 거기에 두고 집에 급하게 돌아오는데 여자친구가 이제 들어오는 것처럼 밖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일찍 왔네 이러면서 심지어 여자친구 복장도 방금 전에 입고 있던 복장이 아니에요. 그렇게 주인공은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은데 여자친구가 갑자기 깜짝 선물이라고 하면서 아까 그렇게 치를 떨고 갖다 버리라고 했던 의자를 들고 집 안으로 옵니다. 당황한 주인공은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어디서 가져온 거야 이렇게 막 물어보는데 여자친구는 몰라 길에서 보이길래 주웠어 라고 하면서 엄청 밝은 모습으로 이 의자가 너무 마음에 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이가 없는 상황에 의자를 도로 있던 자리에 갖다 놓으라고 주인공이 막 소리를 지르는데 여자친구 줄리는 볼수록 마음에 들어 라고 하면서 아까 주인공이 설득할 때 했던 말처럼 너도 있다 보면 마음이 바뀔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자친구가 하는 말이 리스 너가 지난주 내내 이 의자 얘기만 했잖아. 그래서 가져오면 너가 좋아할 줄 알았어 라고 말하는데 지난주? 지난주라고? 난 오늘 이 의자를 주워왔는데 무슨 말이야? 이렇게 주인공이 당황해 하니까 네가 의자를 주워온 건 지난주 수요일이잖아. 무슨 말 하는 거야? 라고 하며 여자친구가 오히려 놀랍니다. 주인공이 주변을 보니까 처음에 기념일이라고 사왔던 꽃이 있었잖아요. 그 꽃을 보니까 꽃이 물을 안 줬는지 시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여자친구 말이 맞구나. 내가 뭔가 머리가 이상해진 거구나. 일주일이 흘렀는데 내가 그 일주일이 내 기억에서 날아간 거구나.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놀라고 있는 주인공에게 여자친구는 그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을 말해주는데 너가 일주일 동안 미친놈처럼 행동하고 회사에서도 직장 동료랑 싸워서 해고도 당했어. 그래서 그 싸웠던 직장 동료를 어떻게 죽이지? 계속 그 얘기만 했다고 이렇게 충격적인 말들을 합니다. 주인공은 이게 다 의자 때문일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자친구는 믿어주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어찌저찌 밤이 되면서 침실에 자려고 누웠는데 잠깐 눈을 떠보니까 여자친구 줄리가 의자 때문에 그렇게 무서워하는 주인공을 엿먹으라는 건지 의자를 침실 문 앞에다 가져다 놨어요. 주인공은 불길하고 뭔가 찝찝하니까 의자를 돌려놓고 다시 자려고 눈을 감는데 의자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누가 앉을 때 나는 삐거덕하는 그런 소리. 주인공이 뭐지? 하고 눈을 뜬 순간 의자에 웬 할아버지가 앉아 있습니다. 기겁을 하고 놀라니까 여자친구도 왜 그래 하면서 갑자기 일어나는데 의자에 앉아있는 할아버지를 보고 마찬가지로 놀래서 소리를 막 지릅니다.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다가 갑자기 뚝 하고 정색을 하더니 씩 미소를 지으면서 다시 눕거든요. 이 장면은 실제로 영상으로 보시면 진짜 소름 돋습니다. 여태껏 봤던 공포영화 장면 중에서 배우의 표정 연기만으로 소름 돋는 건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이상한 할아버지는 의자에 앉아서 웃으면서 손을 흔들거든요. 이 장면도 좀 무섭습니다. 방금 있었던 상황이 꿈인 건지 진짠 건지 잠에서 깨어나고 밥을 먹으려고 식탁에 앉아 있는데 주인공은 거의 반 정신이 나간 상태입니다. 반면 여자친구 줄리는 잘 잤어 자기 하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데 표정도 밝고 어제 일을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줄리야 너 어제 이상한 거 본 거 기억 안 나? 라고 하니까 아니 난 잘만 잤는데? 라고 말합니다. 주인공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내가 지금 정신이 병원에 가야 되는 상황 같다. 뇌가 이상해진 건지 정신이 이상해진 건지 나 지금 심각한 것 같다. 이렇게 줄리에게 말하니까 줄리는 뭘 받길래 그러는데?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내가 미친 것 같겠지만 어제 자다가 깼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의자에 앉아 있었어. 너도 그때 그걸 보고 미친 듯이 비명을 질렀다니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갑자기 줄리가 망자 프랭클린? 이라고 말합니다. 주인공은 너무 아무렇지 않게 대답을 하니까 뭐라고? 하고 내가 잘못 들었나? 해서 되물으니까 그 망자 프랭클린 의자에 깃들어 있잖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라고 주인공이 말하는데 그 순간 갑자기 어제 봤던 그 할아버지가 줄리 옆에 쓱 나타나더니 줄리 볼에다가 볼뽀뽀를 하는 거예요. 줄리는 놀라지도 않는지 해맑게 웃고 있고 이걸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시츄에이션이지? 너무 놀래서 넋놓고 쳐다보고 있는데 그 할아버지가 줄리 뒤쪽에 앉더니 리스는 또 날 까먹은 거야? 라고 말하고 줄리가 리스가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래요. 섭섭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할아버지가 서럽다는 듯이 날 까먹지 좀 마 하면서 울먹거리면서 벽돌 같은 걸로 자기 머리를 막 칩니다. 주인공은 이게 뭔 상황이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막 당황해서 나오는 눈물 있잖아요. 그런 눈물을 막 흘리는데 줄리가 리스야 너는 알츠하이머로 죽어가고 있어. 그래서 네가 자꾸 까먹고 그러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그 순간 할아버지는 사라지고 여자친구는 또 방금 일을 기억 못하는 것처럼 너 왜 일어나 있어 빨리 앉아 라고 말합니다. 이쯤 되면 주인공이 내 머리가 맛이 간 게 확실하구나 생각하고 나 진짜 아픈 거 맞는 것 같아 병원을 빨리 가야겠어 라고 말하는데 갑자기 줄리가 닥쳐 난 너랑 끝내고 싶어 라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왜 그러는 거야? 리스가 당황해하니까 어제 침실에서 그랬던 것처럼 갑자기 여자친구 표정이 바뀌더니 미소를 싹 지으면서 리스 너 귀엽다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이러면서 또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일어나서 화장실로 갑니다. 주인공이 너무 어이없어 하는데 아까 줄리가 세탁실에 가서 빨래 좀 건조기에 넣어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터덜터덜 멍하게 세탁실로 가서 문을 여는데 세탁실 문을 딱 여니까 어떤 남자 시체가 툭 하고 쓰러집니다. 주인공은 깜짝 놀라서 뒤로 자빠지려고 하는데 그 순간 또 누가 찾아왔는지 초인종이 눌립니다. 우선은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세탁실에 있던 남자 시체를 우겨놓고 문을 닫은 다음에 밖에서 자꾸 문을 두드리면서 초인종을 누르니까 밖으로 나가보는데 그 밖에는 남자 경찰 2명이 서 있습니다. 대뜸 영장을 가지고 왔다고 하면서 불쑥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리스는 얼떨떨하게 알겠습니다 하고 속으로는 생각을 아마 했겠죠. 세탁실에 그 시체 때문인가? 나 요새 머리도 이상하고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설마 내가 이런 건가? 아마도 이 장면에서 자세히 나오지는 않는데 어제 줄리가 리스한테 한 말 중에 리스가 직장 동료하고 싸웠다고 했잖아요. 그 싸운 동료를 죽여버리겠다고 막 리스가 말했다고 했는데 아마 그 남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경찰들이 거실로 들어와서 천천히 집안을 둘러보는데 아까 줄리가 화장실로 간다고 했잖아요. 어디서 여자 신음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여자친구예요. 여자친구가 화장실에서 혼자 뭐 이것저것 하나 봐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렇구나 하고 다들 거실로 가서 이제 뭐 얘기를 하려고 해요. 경찰 중에 좀 젊은 경찰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먼저 10월 20일 월요일에 어디 계셨습니까? 이렇게 리스한테 물어보는데 리스는 지금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집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시 경찰이 이게 거짓말하네. 네가 다니던 회사 동료가 살해를 당했는데 네가 그 집에 들어가는 걸 목격한 사람이 있다. 거짓말 하지마.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황한 주인공은 내가 갔었나? 진짜 기억이 안 나서 그래요 라고 말하는데 그때 가만히 옆에서 듣고 있던 그 나이를 먹은 경찰이 갑자기 주머니에서 총을 슬쩍 빼듭니다. 옆에 있던 젊은 경찰이 왜 그래요? 진정해요. 일단 수색부터 해야죠 라고 말하는데 그 나이 든 경찰이 아니 그냥 지금 죽여버릴래 라고 말하면서 리스를 당장이라도 쏠 것처럼 총을 겨눕니다. 옆에 있던 당황한 경찰이 총을 겨누고 있는 선배를 막으면서 욕실이 어디냐 일단 거기부터 수색해요 선배 뭐 이렇게 말하고 겨누던 총을 제지하면서 욕실로 이렇게 데리고 들어갑니다.
이때다 싶은 주인공은 수색을 할 게 뻔하니까 세탁실에 있는 시체를 치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체를 끌고 침실 쪽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바로 나이든 경찰이 나와서 리스를 찾습니다. 근데 여자친구가 아까 욕실에 있다 했잖아요. 그 욕실에서 젊은 경찰이 나오는데 바지 지퍼를 올리면서 뭔가 좀 힘들어하면서 나와요. 무슨 일이 있을까 싶은데 일단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뭐 좀 찾았어요? 이러면서 이제 늙은 경찰에게 말하니까 그 늙은 경찰이 갑자기 머리를 벽에 막 박더니 안 되겠다, 화장실에 있는 시체 좀 봐야겠다, 뭐 이렇게 알 수 없는 말을 하다가 자기 가슴에다가 총을 갖다 대더니 쏴버립니다. 그렇게 죽었어요. 당황한 젊은 경찰은 이게 뭔 일이야 하면서 총을 빼들고 주인공 보고 손들어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침실 쪽에서 그 의자 귀신 할아버지 있죠. 그 할아버지랑 여자친구 줄리 그리고 세탁실에 죽어있던 그 직장 동료랑 이렇게 3명이 침실에서 걸어 나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번쩍 거리면서 장면이 바뀌는데 지금까지 등장했던 모든 인물들이 소파에서 죽어있고 주인공 손에는 망치가 들려 있습니다. 이상한 음악이 나오면서 거실 중앙에는 그 불길한 의자가 놓여져 있고 그 의자 할아버지 있잖아요. 그 의자 할아버지가 뭐 말을 하는데 사람이 죽을 때 환각물질이 나오는데 이게 엄청난 쾌락을 준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만들어줘서 고마워 뭐 이런 말들을 하면서 웃습니다. 그렇게 의자를 비추면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아마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로만 이 영화를 보시면 이게 무슨 내용인가 싶으실 수도 있는데 그 반응이 정상입니다. 실제로 영화를 보시더라도 아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선뜻 그런 반응이 안 나오실 거예요. 그건 아무래도 이 영화가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는 영화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영화를 보고 처음 이해를 했던 게 남자 주인공이 단기 기억 상실증 뭐 이런 병이 걸려서 본인은 기억을 못하지만 사실은 여자친구를 포함해서 모두를 죽인 거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의자는 뭐고 그 의자 할아버지는 뭐지? 아마도 주인공이 정신병이 있는데 그 병으로 인해서 실제 현실과 상황을 왜곡한 장치로 쓰인 영화적 소품인 것 같습니다. 뭐 다른 해석으로는 실제 의자에 망자 프랭클린이라는 악령이 깃들어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거다 라고 보여지는 대로 해석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회사 동료를 살해한 주인공이 처음에 의자를 가져왔다가 다시 돌려놓는 것까지는 사실이고 그 후에 일어나는 일들은 그 기억을 억누르기 위해서 만들어낸 허상이다 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렇듯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점이 이 영화가 가진 장점인 것 같습니다. 또 출연한 배우들의 연기가 정말 좋았어요. 특히 줄리를 연기한 그 여배우는 소름 돋는 표정 연기는 이것만으로도 이 영화를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연출이나 연기, 흠잡을 것 없이 공포영화나 심리 스릴러를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는 영화 더 체어였습니다. 저는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